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고입니다. 고. 수대고에서 고. 수가 이제 윗사람을 따르며 배우는 경우라고 하면 그와 대대를 이루는 이제 고는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군자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7번째와 18번째 괴지요. 예. 그러면 이 고의 길에서 군자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살펴보실 텐데요. 고의 길은 지금 이 18번째 괴인데 그 순서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 주역은 군자의 여행길이죠. 군자의 여행길. 군자가 그동안 이제 부지런히 여행을 해서 18번째 길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17번째 길은 수의 길입니다. 윗사람을 따르며 배우는 길입니다. 배우고 지금 하산을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군자가 마주친 길은 뭐냐 하면 윗사람이 뭔가를 잘못할 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쉽지 않죠.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건 나보다 윗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가 나와 있고 그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길을 성공적으로 다파하고 나면 군자 앞에는 림의 길이 펼쳐집니다. 림은 뭐냐 하면 임관식 할 때 림이죠. 임관하다 할 때 임 또는 군림하다 할 때 림입니다. 이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이 길을 다파하고 나면 이 고의 도를 군자가 터득하고 나면 이제 군자는 이 군림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고의 길은 뭐냐 하면 고의 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사람에게 주는 조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바로잡는 순간 이제 내가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 있죠. 그동안은 윗사람을 내가 따라야 했다면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오히려 사태를 주도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지요. 그런 길입니다. 고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이 고의 길에 대한 단전의 주석인데 이 뒤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단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끝을 맺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 하늘의 운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종죽유시. 끝을 맺고 나면 반드시 시작이 있는 것. 그것이 하늘의 운행이다. 이 앞부분은 이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고를 통해서 그 윗사람의 시대를 끝을 맺는 거죠. 그렇게 끝을 맺고 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 잘못을 바로잡은 군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장강의 앞물결이 뒷물결에 밀린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청출어람 이런 게 이제 세상의 흐름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신의 시대를 매끄럽게 열 수 있는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고의 길입니다. 예. 고의 길. 그럼 윗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1단계 보시겠습니다. 1단계. 처음에 의미오니 아버지의 미혹을 바로해야 하는데 아들로서 고려함이 있는 것은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는 지금 여기서 윗사람의 상징으로 나온 것입니다. 나보다 윗사람, 훨씬 윗사람이 아버지로 상징되는데 아버지가 뭔가 미혹된 게 있다. 아버지가 미혹된 게 있어서 이것을 바로 해야 하는데 아들로서 고려함이 있는 것.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섣불리 뭐라고 할 수 없지요. 그렇게 아들로서 고려함이 있는 것은 허물이 없다. 그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위태롭지만 종국에는 기라리라. 이렇게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미혹된 게 있을 때 아들로서 내가 아들이라는 입장을 고려해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그냥 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위태롭지만 종국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2단계 보실까요? 2단계. 양이 두 번째 오니 어머니의 미혹을 바로해야 하는 상이다. 정하기만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는데 자녀된 입장에서 어머니가 잘못한다고 바로 대뜸 바로 잡는다? 그런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하다. 예. 그래서 이런 리듬, 제가 지난 시간에 주역의 리듬, 어떤 음양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그 주역의 리듬이 있다. 그 기본적인 흐름이다. 그 기본적인 그 패턴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길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섣불리 바로잡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바로잡지 않는 것과 바로잡는 것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도 한번 보시면은 흥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미혹을 아들로서 고려함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두 번째, 어머니의 미혹, 어머니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는데 자녀로서 그걸 대뜸 바로잡는다. 그런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단계. 3단계. 양이 세 번째 오니 아버지의 미혹을 바로 한다면 마음에 걸리는 바가 조금 있겠지만 큰 허물은 없으리라. 아까 1단계에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뒀죠. 근데 3단계에서 아버지가 또 뭔가를 두 번째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는 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한다면 마음에 걸리는 바가 조금 있겠지만 큰 허물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3단계조차도 여기서 바로잡는 것은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바로잡는다면 마음에 조금 걸리는 바가 있을 것이고 큰 허물은 없다라고 말했죠. 작은 허물은 남는다. 그것은 불명예스러움으로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단계조차도 윗사람의 허물을 아직은 바로잡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굳이 한다고 하면 마음에 걸리는 바가 조금 있을 것이고 작은 허물은 남겠지만 큰 허물은 안 남을 테니까 굳이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4단계. 음이 네 번째 오니 아버지의 미혹을 그냥 받아들이는 상이다. 그리 행하면 인색한 결과를 보게 되리라. 4단계에 와서 아버지가 또 뭔가를 잘못하십니다. 잘못하시는 거죠. 예, 잘못하시는데 그것을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4단계 와서도 그냥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 뉘앙스 차이 아시겠죠? 이 아버지가 세 번째로 뭔가를 잘못하실 때는 그냥 받아들이면 그거는 인색하다, 좀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조차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서 이때까지도 아버지의 잘못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다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 없는데 이때 세 번째 잘못하고 계신 거죠. 이때까지 그냥 두면 그건 좀 인색한 결과, 썩 그렇게 마땅하진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때까지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자식으로서 바로잡을 수 없다.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실까요? 5단계. 5단계. 음이 다섯 번째 오니 아버지의 미혹을 바로하니 이로써 명예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명예롭게 되리라. 뭐냐면 아버지의 미혹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왔죠. 아버지가 네 번째 잘못하실 때 이때 바로잡으면 자식으로서 아버지가 뭔가 잘못하시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지만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동안 자식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바로잡는 것을 사양해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바로잡는다면 그 바로잡는 행위가 아주 명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앞 시점에서 바로잡는 것은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 있느냐? 이렇다는 거죠. 지금 이 고의 길은 아버지라는 것은 상징으로 쓰인 것이고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것이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는 섣불리 바로잡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서 그동안 맺어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계속 끌어줬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끌어줌과 보호를 받으면서 아랫사람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윗사람이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대뜸 바로잡겠다고 드는 것은 오히려 아랫사람이 이건 잘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변으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윗사람이 잘못한다고 대뜸 바로잡는 것은 올바른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역이 가르쳐주는 패턴은 계속 사양하다가, 왜냐하면 아랫사람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바로잡는 것을 계속 사양하다가 5단계에 이르러서 비로소 바로잡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찬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가장 조화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이 베풀어준 덕, 그 덕이 있기, 그 은덕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계속 사양하다가 이때 와서 바로잡으면 주변으로부터 찬탄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 정말 그 예에 부합하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바로잡을 때 이와 같은 리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6단계 보실까요? 6단계. 극상의 자리에까지 양이오니 왕후를 섬기지 않으면서 그 섬김을 고상하게 여기는 상이다. 뭐냐 하면 이게 과잉입니다. 여기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면서도 명예를 얻는 이 절정의 단계고요. 여기서 이렇게 명예를 얻고 나자 그 일종의 이 오만함 같은 게 생긴 거죠. 6단계로 가면 뭐냐 하면 왕후를 섬기지 않으면서 불사왕후, 그러면서 그렇게 왕후를 섬기지 않는 그것을 스스로 고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 왕후가 가장 윗사람이죠. 아랫사람으로서 신하로서 왕후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그와 같이 왕후한테 뻗대는 것을 스스로 이것이 고상한 행동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이 구절을 다음 구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앞 구절하고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 이거는 백서주역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요 보니까 여기 이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자로 돼야 되는데 덕덕자입니다. 덕덕자, 흉하다, 이게 한자로 안 됐죠. 그리고 그 덕입니다. 그 덕을 고상하게 여기는 상이다. 그리고 해석에 흉하리라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빠뜨렸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할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백서주역, 백서주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 그 호남성에서 그 발견된 주역인데 기원전 30년인지 50년인지 그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년 전에 그 주역 판본이 호남성에서 그 발굴이 됐습니다. 20세기 들어 발굴이 된 것입니다. 백서주역 유명한데요. 이 백서주역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주역, 우리가 그 유교경전으로 알고 있는 주역하고 군데군데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다른 구절이 있죠. 뭐냐면 백서주역은 이 일종의 그 호남성, 옛날 초나라 지역이죠. 초나라 지역에서 그 2000년 전에 통행되던 판본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판본하고 좀 다른 것이죠. 그 백서주역에는 이 고해길의 육효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뭐가 다르냐 하면 흉하다는 한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흉하다. 보실까요? 여기는 지금 흉하다는 글자가 빠지고 없죠. 이게 없으면 왕후를 섬기지 않으면서 그 섬김을 고상하게 여기는 상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흉하다, 길하다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죠. 왕의 신하된 자가 그 왕을 섬길 때 왕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잘못입니다라고 그 직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유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그 왕에 신하된 자가 왕이 뭔가 잘못할 때 그건 잘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직관을 하지 않는 것은 왕한테 아첨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신하된 도리가 아니다. 이게 유교의 기본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후를 공손하게 섬기지 않으면서 그 섬김을 고상하게 여기는 상이다. 이것은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이 없다는 것은 이게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서주역에는 여기 흉자가 한 글자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볼까요? 이 백서주역은 2000년 전에 초나라 지역에서 유통되던 판본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판본에는 흉자가 없지만 여긴 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치평가가 붙었죠? 왕후를 섬기지 않으면서 그 덕을 고상하게 여기는 상이다. 이것은 흉하다,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르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판본은 뭐랄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정통 유교의 입장하고 그쪽 입장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 백서주역은 좀 다르죠. 그렇게 신하가 왕한테 좀 쉽게 말하면 뻗대는 태도로 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좀 다른 거죠. 이거 가치평가가. 예,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상상의 여지를 좀 펼쳐보면 만약 초나라가 이 중원 대륙을 통일했다고 하면 그럴 뻔한 적이 2번 있었죠. 전국 시대에 초나라의 이 장왕이 거의 통일을 할 뻔한 적이 있죠. 패자로 군림한 적이 있죠. 장왕이 그렇게 통일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초한쟁패 있죠.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싸울 때 사실은 항우가 굉장히 이길 뻔한 경우가 많았죠.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주역의 판본이 이 백서주역에 흉자가 붙어있는 판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는 오늘날 우리 손에 있는 판본과 초나라 지역에서 유통했던 판본이 서로 다른 두 판본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이 사례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주역에서 한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흉하다라는 것이 한 글자가 있고 없음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죠. 주역에 있는 글자 하나하나는 이렇게 몇천 년 동안에 걸쳐서 한 글자 하나를 넣느냐 빼느냐를 놓고 굉장히 많은 고심을 거친 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있는 이 글자 하나가 그만큼 무거운 글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눈여겨 보시면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이 한 글자를 위해서 숱한 사람들이 그 갑론을박과 그런 게 있었겠구나 이런 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보시면 또 좀 느낌이 다르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 고개의 괴사입니다. 괴사. 고의 길은 으뜸으로 형통하다. 이로운 것은 대천을 건너는 것이다. 이 대천을 건넌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이 지평이 확장되죠. 이해되시죠? 대천을 건넌다는 것이 어떤 인식의 지평이나 기존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냥 계속 견뎌야만 했던 상황에서 바로잡음으로써 어떤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이 한계가 극복이 되죠. 그게 이제 대천을 건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선갑삼일 후갑삼일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갑의 때가 이르기 전 3일과 갑의 때가 열린 후 3일을 유의해야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갑의 때라는 것은 여기 있는데 새로운 순환의 시작점입니다. 저희 그 천간이죠.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여기 보시면 이 갑이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 순환, 이 시간의 흐름이 여기 새로운 갑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기존 시대와 달리 갑이라는 것이 그거죠. 갑이라는 것이 자신의 시대를 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갑은
새로운 순환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 시대를 끝내고 자신의 시대를 새로 여는 것이죠. 예. 그의 의미입니다. 그때 이 기존의 시대를 끝내고 자신의 시대를 새로 연다는 것이 얼마나 이 위태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과 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게 역사의 흐름이죠. 기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 왜냐하면 이렇게 밀려나는 앞 시대가 서운할 텐데 이 앞 시대도 여기 보시면 이 앞 시대도 그 역시 그전 시대를 끝내고 자신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네. 강물이 끊임없이 이제 이 앞물결은 뒷물결에 밀리는 것이죠. 이게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 시대 역시도 사실은 그전 시대를 끝내고 자신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갑이 오면 역시 앞 시대를 끝내고 이제 자신의 시대를 여는 것이고 이 새로운 갑도 시간이 흐르면 다음번 갑한테 또 밀리겠죠. 앞물결이 뒷물결에 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단전의 주석 아까 시작하면서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선갑 3일 후갑 3일은 끝맺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이 하늘의 운행임을 의미한다. 이거죠. 예, 갑. 선갑 3일 후갑 3일. 앞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이죠. 종죽유시죠. 종죽유시. 하나가 끝이 나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구절은 그 앞서 선갑 3일 후갑 3일에 대한 그 자정자 선생의 주석입니다. 그 정희천 선생의 그 2000역전에 있는 주석인데 선갑 3일 후갑 3일에 대한 그 해석을 잘 풀이해 주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갑은 숫자의 첫머리로 일의 시작을 말한다. 고를 바로잡는 도리는, 고라는 것은 이제 윗사람의 잘못이죠. 고를 바로잡는 도리는 의당, 그 전후 3일을 사려 깊게 살펴야 한다. 그렇겠죠. 그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위태로운 일이기 때문에 전후 3일을 사려 깊게 살펴야 한다. 대개 선후를 미루어 보고 거슬러 살피는 것이 폐해의 구제가 오래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도리이다. 선갑은 이보다 먼저라는 말이니 그 소위연을 궁구하는 것이요. 후갑은 이보다 뒤라는 말이니 그 장차 일어나는 일을 살피는 것이다. 소위연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로써 그리된 바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그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던 원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선갑은 그 앞시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니까 그 앞시대의 잘못이 일어났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이 소위연이라는 것은 풀이하지 않고 그냥 많이 쓰는, 유학에서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이 자정자 선생이 자주 쓰셨던 표현이죠. 소위연. 네. 이렇게 해서 선갑 3일 후갑 3일 그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쉽지 않고 위태위태한 일이기 때문에 이 충분히 앞뒤를 살펴서 해야지 섣불리 그렇게 이거 잘못이니까 고쳐야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앞서 설명드렸지만 그 아버지로 상징되는 윗사람, 그동안 모셨던 윗사람은 사실은 아랫사람으로서 그동안 윗사람을 모심으로써 그 보호를 받았던 것이고 그 사람이 베풀었던 많은 것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이 뭔가 잘못할 때 아랫사람이 그 잘못이라고 해서 대뜸 바로잡겠다고 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이룰 수 없다. 그 자기 시대를 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시대를 열고 싶은 사람,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자기 시대를 열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역이 아주 조언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 리듬이 있죠. 리듬인데 뭐냐 하면 전반부는 잘못이 있어도 바로잡지 않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후반부는 드디어 바로잡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바로잡지 않는 것과 바로잡는 것을 두 개를 놓음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양의 균형을 이룬다는 주역의 리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음양의 균형을 이룰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윗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면서도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시대를 명예롭게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시대를 열고 싶은 사람들한테 아주 중요한 리듬을 주역이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